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네, 이처럼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역 민심이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민심에서는 배신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없던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미 선정을 무산시킬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후속 작업을 하는 것, 이에 대해서 반발이 또 상당히 거센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미칠 영향 앞으로 좀 전문가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발표는 내일하고 오늘은 또 지방에 내려가서 알아본다는데 백지화 얘기는 이미 벌써부터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영남권 특히 대구, 네. 경북 또 부산, 경남 지역 그 정치인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부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지금 사실 오늘과 내일 현지 실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미 이 백지화 이야기가 나오고 김해공항을 사실 확장해서 항공수에 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럼 현지 실사는 왜 하느냐? 또 앞으로 그 실사 이후에 밝혀질 어떤 점수는 이미 다 짜맞추기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영남권에서. 근데 반발이 네. 좀 거셀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앞서서 일하고 있는 이 정치권에서도 굉장한 반발이 있는데요.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또 짜놓고 치는 한판의 사기극이다. 내지는 닥쳤던 네. 게 지붕 쳐다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사실 그 지역 입장에서는 지금 한 몇 달째 지역에 가보면 많은 프레카드가 걸려있고 공항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이고, 예. 정작 그 나오는 이야기는 원점에서 재검토다 내지는 네. 백지화다 이렇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겠죠. 네. 이러한 것은 결국 그 정치권에서 또는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내지는 정부에서 과연 이 동남권 신공항을 애당초부터 할 생각이 있었느냐 아니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네. 이런 결과를 내놓는 것인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 어쨌든 지역 주민들,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대구, 경북 또는 부산, 경남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 네. 대해서 신뢰를 좀 거두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 좀 분명히 좀 해봐야 될 것이요. 또 이제 공약집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남권 신공항이라는 것이 일단 노무현 정부 때 거론은 좀 되다가 그 다음 정부, 현재 이명박 정부 전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후보의 공약집에 들어가 있었던 공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이번 정부에서 결국에는 흐지부지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무산될,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에 믿었던 배신감 얘기까지 나올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왜 이것을 백지화할 속내를 거의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정부 측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 동남권 신공항, 특히 이제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곳이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인데요. 네. 이 두 곳의 그 입지 선정 자체가 결국은 경제성이 없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네. 2009년도에 이미 그 경제성 분석이 있어 왔는데요. 그 당시에 이른바 그 비용 편익 분석에 1을 넘지 않고 즉 들어가는 그 돈에 비해서 수익이 사실은 비용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0.7 네. 정도로 나왔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하면 70만 원어치밖에 이익이 없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이미 그 당시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하.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예.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재검토 지시를 내려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네. 예.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단순히 경제성 문제에서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남권에도 앞으로 항공 수요가 많아질 것이기 네. 때문에 이러한 그 장래에 대비하자라는 의미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다시 경제성 문제로 돌아가면 결국은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던 많은 지역 정치권이라든가 또 지역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냥 뒤통수를 맞은 그런 아하. 일이 되고 말았죠. 결국에는 뭐 경제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분위기에 휩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문제죠. 아무리 네. 그 대통령 선거 또 표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 표가 급한 김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일을 공약으로 제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와서 그때 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유권자는 썩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의 신뢰의 위기가 증폭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과거 세종시 수정 문제도 그랬고 또 지금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 문제도 결국은 계속적으로 어떤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만 이 문제를 재검토하겠다 또는 백지화하겠다라는 문제로 귀결되면서 결국은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투표할 때 이 말을 듣고 투표를 했는데 결국은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가중되고 네.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표심을 얻었고 네. 또 유권자는 결국 그럼 우리 속은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에 따른 후유증도 사실 좀 만만치 예. 않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네.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대통령 공약 내지는 어떤 집행기관의 공약에 대해서 그 후에 이제 공약을 지키지 않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민주주의가 근본부터 허물어지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죠. 네. 사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인데 지도자의 말을 믿고 그렇죠. 네. 투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내가 표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 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러한 신뢰의 위기는 결국은 정치 발전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앞으로 계속적인 어떤 정부의 신뢰성 문제도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정부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또 나라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경제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이쪽에서 또 김해 공항이 이미 있고 또 최근에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를 봤을 때 좀 매각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KTX가 부산까지 연결이 되면서 서울에서 KTX로 이용하는 사람도 또 많아지고 부산 내에서 또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필요성을 좀 제기하는 부분도 정부의 입장으로서도 논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정부의 네. 어떤 문제 제기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예로 든 것이 바로 네. 일본의 간사이 공항 문제인데요. 예. 일본에서도 그 오사카 근처에 간사이 공항을 새로 두고 그 어떤 동북아의 허브 공항으로 양성하겠다 하면서 또 기존에 도쿄 근처에 그 하네다 공항을 또 하네다 공항 옆에 또다시 그 공항을 다시 만들었죠. 예. 이렇게 공항을 두 개의 공항으로 양성하면서 결국에는 일본이 우리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을 뺏겼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 간사이 공항이 결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했을 때 일본의 간사이 공항처럼 될 것이다. 이런 그 분석이 정부 관료들 내지는 전문가들 사이에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단순히 간사이 공항 문제로 봤다면 그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왜 이런 대통령 공약을 했고 또 예. 오늘날 이 지경까지 끌고 왔느냐. 예를 들어 이 문제가 대통령 공약이고 동남권 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예. 내가 공약을 했지만 이것이 경제성이 없으니 국민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예. 우리가 이 문제에 투자를 하는 것은 나중에 큰 후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을 설득하는 문제가 예.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점수 예. 문제를 들고 결국은 이건 경제성이 없다 하고 뒤로 빠지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실망을 더 거듭주게 되고 또 예. 이제 영남권 주민들에게는 서로 간의 지역 간의 대결 구도만 촉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역에서는 진짜 왜 사활을 거냐면은 지역에서는 가보면은요 크게 돈 벌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기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정책 사업이 내려오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으로 잡아야 되는 민심이 크기 때문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선거 공약, 또 선거가 선거를 낳고 결국에는 또 내년 국회의원 선거,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이 문제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또 지역 의원들이 들끓고 민심이 들끓고 정치권 영향도 크겠어요. 그래서 저 지역에 가보면 네. 제가 대구나 부산 지역에 한 번씩 가보는데요. 단순히 이 문제를 단순히 경제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지역 언론의 그 표제가 있었습니다. 신문 네. 그 일면 톱 기사가 우리는 2등 국민이냐? 왜 외국 가려면 서울까지 가야 되느냐? 아하. 이런 네. 감정적인 접근부터 시작해서 예.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 나름대로 그런 지역 주민들의 정치 수요 내지 여러 가지 수요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다가 지금은 이제 대통령 공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되면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또 머리를 깎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실 지금 이 정부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영남권은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남권에서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박근혜 의원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난처할 것 같은데요. 뭐 일전에는 뭐 내가 신경 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장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표 같이 큰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히 자신의 지역구가 대구 달성군이거든요. 네. 아마 그 가장 밀양의 공항이 들어온다면 가장 수혜를 입을 수 그렇겠죠. 있는 예.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달성군이 밀양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밀양 공항의 유치를 위해서 나선다면 또 많은 나머지 지역의 주민들 내지는 부산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또 격렬한 예. 반대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는 오로지 경제적 편의 또는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어떤 의사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왜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서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아마 네. 굉장히 그 본인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 어찌됐든 큰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을 가진 분 입장에서는 이 문제도 역시 국민 전체적인 국민 경제적인 차원 또는 앞으로 미래를 그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마디 정치, 그 어떻게 보면 함축된 정치, 한마디가 좀 많이 좀 정치권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국민들이나 그런 또 지역에서는 그런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밀양은요, 이 한마디 하시진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랬다가 아마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또 대선 후보, 강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또 지역과 또 신공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 말 한마디에도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시간상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사실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뭐 분당부터 해가지고 강원도 이제 후보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분당은 좀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강재섭 대표 가능성, 정운찬 총리는 좀 물 건너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야권에서는 손학규 대표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그 야권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손학규 대표가 출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예. 강원도 도지사 선거 또는 김해을 선거 모두 상당히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분당 지역도 상당히 그 지금 민심이 민주당의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는 정운찬 전 총리 외에는 손학규 대표를 이길 카드가 없다 이렇게까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예. 때문에 아마 이번 그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손학규 대표가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대권 주자로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분당을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아하, 이런 예. 경우에 한나라당에서는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강재섭 전 대표에 대한 박계동 의원의 어떤 문제 제기가 별 내용이 없다 이렇게 밝혀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나라당 내에서는 아직도 손학규 대표와 강재섭 전 대표가 같이 붙었을 때는 우열을 점할 수 없다. 즉 그 승패를 가늠할 수 없다. 이런 분석이 유력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정운찬 전 총리를 징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의 후보가 누구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한나라당도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남이나 경북 지역에 세워질 것으로 예상됐던 신공항이 건설도 되기 전에 일단 붕 떠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착륙을 할지 정치권의 파장 좀 짚어봤습니다. 4.27 재보궐선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재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